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ADHD 발달장애 약물치료 부작용 논란. 이 ADHD는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장애죠. 또 발달장애 약물치료 부작용 논란. 네, 일단은 ADHD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발달장애라는 것은 발달에 이제 지연이 있고 이상 발달, 발달 불균형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 뭐 예를 들어 만 1세 아이가 아주 행동 조절을 잘 못해요.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 2세 정도가 되면은 또 그거보다는 만 1살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주의력이나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동 조절 발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만 3세가 되면은 만 2세 때보다 좋아지지만 이게 계속 발달 과정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서 만 3세 반에 들어가 보고 만 4세 반에 만 5세 반에 들어가면은 확실히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든지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또는 행동 조절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화가 있는 거죠. 만 3세, 4세, 5세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이 행동 조절이나 주의력이나 또는 이 아이들의 어떤 그 행동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7살 된 아이가 7살인데 발달 검사를 해보니까 12에서 18개월 수준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7살인데 이 아이가 발달 수준이 12에서 18개월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의력도 떨어지고 행동 조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스스로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의자에 앉혀놓기 위하여 이 아이의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억제. 그래서 우리가 발달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력 결함이나 이런 행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아이들한테 약물 치료를 해도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경제에서 ADHD 약물 부작용 우려된다면 이 기사에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ADHD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으나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며 우울해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달에는 문제가 없는데 행동 조절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해도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해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인데 ADHD 진단을 받은 후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으나 메스꺼움,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등 부작용으로 약물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ADHD 약 1회 복용도 금물, 위험, 수능 앞두고 유의하세요. 수능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다 그러면서 ADHD 약을 그러니까 메틸 페니데이트, 이 메틸 페니데이트라는 이 성분의 약을 투여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일반인들 또는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데, 심지어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약물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임상했던 아이 보면은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발달 수준은 36에서 48개월이에요. 그 고등학생이지만 뭐 우리나라 나이로 이 학생이 뭐 18살이다 할지라도
36에서 48개월 정도의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도 막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갑자기 뭐 미용실 같은 데 들어가서 기계 같은 것들을 막 망가뜨리고 사람들 이렇게 머리 깎고 있으면은 그 바리깡 같은 거를 머리로 확 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막 유리창을 막 깨고 다니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사실상 약물 치료가 그럴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사실상 그 아이가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자연 환경 속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생이지만 18세이지만 36에서 48개월 수준의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때는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행동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연재활학교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자연재활학교. 그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재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제 학교 환경에 있다 보니까 뭐 유리창 깨고 각종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약물 치료를 하니까 아이가 눈이 반은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 억제제를 통해서 이 아이의 뇌신경 전달 물질을 안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파가 흐르고 있는데 뇌에서 예를 들어서 잠잘 때에는 0.5에서 3Hz의 뇌파가 흐릅니다. 졸음이 올 때는 4에서 7Hz의 뇌파. 그러니까 잠잘 때랑 졸음이 올 때 뇌파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8에서 14Hz의 뇌파가 흘러요. 그리고 흥분되어 있을 때는 15에서 32Hz의 뇌파가 흐르는데 이 흥분되어 있는 이 뇌파,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이 상황을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그래서 만약에 뇌파가 뭐 15인데 그 이하로 쭉 해서 졸음이 오는 상태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은 행동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생동감이 없겠죠. 눈이 반으로 감겨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발달은 36에서 48개월 발달을 지나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집중력이나 자기의 행동 조절, 언어 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조절 능력 발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조절 능력. 근데 이 발달이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라는 것은 자극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극 반응.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조울증 환자들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떠 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시키고, 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자극과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발달 장애 아동들, 특히나 우리가 자폐증이라든지 발달 장애 아동들, 지적 장애 아동들, 이런 아동들에게는 약물 치료는 이거는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발달장애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거나 제 여기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